혹시 지금 당신도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지.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의 전부를 걸었죠. 서울에서 장사를 하며 매달 번 돈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로 보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친구 이순자 씨는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번 돈을 모두 아들의 유학비로 썼습니다. 유학만 다녀오면 아들이 내 곁에 있어 줄 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캐나다에서 결혼 후 귀국하지 않았고 그녀는 지금 혼자 병원 오가며 지냅니다. 또 다른 친구 김병호 씨는 공무원 은퇴 후 퇴직금을 딸의 창업 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성공할게요 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그 후 딸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때 그냥 여행이라도 다닐 걸 그의 한숨은 제 마음에도 깊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엔 끝이 없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이 없으면 결국 자신이 사라집니다.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 돈이 떨어질까 두려워 잠을 못 이룬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내 노후도 행복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녀는 성공했지만 저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엔 고요 대신 공허만 남았죠. 며칠 전 공원 벤치에서 만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식에게 집을 주고 그 대신 마음의 방 한 칸을 잃었어. 그 말이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부모의 역할은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라는 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행복만큼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았던 저는 그들이 떠난 뒤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식탁 위엔 식은 밥과 미지근한 커피뿐이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구나. 제 이웃 박영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남편을 대신해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모든 걸 아이들에게 맞추며 살았죠. 그런데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뜸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혼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퇴직 후 자녀의 결혼, 손주 출산, 학자금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심장에 무리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그 길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마다 이상하게 서럽더군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세월에 지쳐버린 얼굴, 한숨과 후회로 새겨진 주름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정작 나는 없었다는 걸.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무료 건강 상담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10분씩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예쁜 그릇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지만 어느 순간 그 식탁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한 밥상.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무너져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불행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걸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나아지자.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돌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길가에 들꽃이 예뻐 보이고 이웃의 인사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봉사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노인 도시락 봉사 인원 모집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누굴 도와? 나도 힘든데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참여했죠. 첫날 도시락을 나누며 들은 한 할머니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밥 덕분에 하루가 덜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끓이고 창문을 활짝 여는 일이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 봉사, 말벗 봉사, 밑반찬 포장 하루 종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선미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 수제비를 직접 반죽하시며 이렇게 말했죠. 내 손이 아직 쓸모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오히려 제 마음을 치유했으니까요. 예전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렇게 체념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속도로 걷는 거라는 걸요. 가끔은 저보다 훨씬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웃습니다. 그 친구들이 말하죠. 선생님, 요즘 진짜 밝아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거든.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가 아니라 다시 배우기엔 딱 좋은 시기라는 걸요.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사람들과 섞이는 게 서툴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는 것도 어색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나누며 마주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조금씩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78세의 오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허리 굽은 몸으로 문을 여시며 고마워요. 누가 찾아오면 그날은 마음이 따뜻해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그분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더운 날엔 시원한 음료를 챙겨갔죠.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언제부턴가 친구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면 늙는 게 덜 무서워요. 그 무렵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반에도 참여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옆자리에 최필자 어르신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글씨는 손보다 마음이 써주는 거래요. 그 한마디에 사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굳은 손보다 따뜻한 마음이 인생의 자취를 남기는 거겠죠.
주말엔 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발제도 합니다. 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이토록 깊은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특히 74세의 이정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그건 인생이 한 번 더 시작되는 거래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인연을 우연이 아니라 선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일상이 이젠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관계가 버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관계는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서로의 일상의 작은 온기를 나누는 거라는 걸요.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진다고요.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예전엔 그 얼굴이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주름 하나하나가 참 고맙습니다. 그 모든 주름은 살아온 흔적이고 버텨온 용기였으니까요. 얼마 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밝아졌어?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랜만에 밝아졌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던 시절은 끝냈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진심으로 웃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차 한 잔을 끓이고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고마움이 느껴지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웃에 사는 정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고 나이 들면 그 시선을 놓는 게 자유래요. 그 말이 요즘 제 마음에 자주 맴돕니다. 저도 이젠 비로소 저만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느리지만 그만큼 깊이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대단한 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웃고 혼자 밥상을 차리며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루,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 서예반에서 쓴 글귀를 벽에 걸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내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공허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볼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를 통해 나눠주세요. 댓글에 이제 해보고 싶은 소망을 남겨주세요. 아마 그 소망이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이 영상이 슬기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